그리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나 짚어볼 사안이 예. 저 울산시장 선거 네. 개입 사건입니다. 네, 네. 지금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예, 예. 그 전후사정을 일부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 깜짝 놀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첩보가 예. 무슨 울산에서 있었던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들 다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경제부시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수긍이 가는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고 문건을 울산 경찰청에 내려보낸 문건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느 과정을 거쳤고 이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뭐 공무원이 그 청와대 행정관하고 캠핑장에서 만났는데 그 우연히 제보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별로 가공 안 하고 조금만 바꿔서 내려보내줬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 뭐 그럴 수도 있겠나 했는데 바로 보도가 됐어요. 그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라고 울산경제부시장이라고. 그 사람이 회견을 해버렸더라고요. 회견을 청와대에서는 해버렸어요. 그 제보자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알면서 그 시절에 알면서도 예. 밝히지 않았대요. 아, 참 저는 그 국민들을 어떻게 보나, 국민들을 졸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정이라는 사람한테 한마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고민 좀 하고 발을 정자 똑바로 좀 가라. 저게 청와대가 지금 급하거든요. 급하니까 고민정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해. 그 고민정은 또 그거 들고 정신없이 뛰어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거예요. 네, 고민정은 이럴 때 대통령한테 가서 싸워야죠. 예? 어설프게 해명하다가는 이게 눈사람처럼 의심이 자꾸 커진다. 예? 어제 한 게 지금 자충수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충수가 됐어요. 예. 송병기 지금 경제부시장이 제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송철호 캠프에서 지금 시장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송철호 캠프장에서 만나요. 캠프. 송철호 그런 캠프에서. 쪽에서 제보를 했다는 것은 선거 때는 별의별 소문과 그런 그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누구하고 해갖고 사생아가 있다더라. 어디다 재산을 그렇죠. 그것을 제보라고 해갖고 수사를 했다는 거. 그게 바로 정치 공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정치 공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백원호 쪽에서 그걸 지시를 했다잖아요. 네, 올려. 그래서 문자로 올렸대요. 송병기가 얘기하자는 문자로. 문자로 올린 걸 이거 양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공작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신문기자 고 박사님이랑 전화해봤지만 데스크들이 문장 몇 개만 바꿔도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데요. 아, 그러면 어하고 아 다르는 것이 제목이 바로 엉뚱한 게 나오는 게 그게 글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문자로 받아가서 저거 만들었다? 이거를 누가 그대로 이첩했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우연이 너무 많잖아요. 우연이 너무 많아. 예? 왜 제보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하는 송철호 캠프에 있던 사람이냐? 예? 그러니까. 예? 저기 누구야? 예? 김기현 울산시장한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송철호 편에 붙은 그 사람이냐? 해필이면 제보한 사람이. 그것도 우연이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문모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랑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한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첩보를 받아가지고 가공을 한 거죠.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무슨 법에 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겁을 줬겠죠. 그래서 빨리 하라는 뜻으로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청와대 뜻이 담긴 걸로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또 그때 승진이 안 돼서 경무관으로 옷을 벗게 돼 있는 황운하라는 사람을 바로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서 연고지도 충청도인데 울산으로 보냈잖아요. 가자마자 한 게 이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세 개가 딱 맞아 돌아간다는 거는 정치 공작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대통령이 개입됐으면 이거는 바로 저는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이런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백원우 선에서 다 끝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선거 관련이면은 조국은 잘 모르는 것이고 네. 그 위에 최소한도 임종석이나 또 대통령한테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마음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본인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송철호 당선이 자기의 최대 소망이라고. 소망이요. 통일이 아니라 송철호 당선이라고 그랬어요. 버킷리스트가. 그러니까요. 네. 밑에서 사람들은 또 과잉 충성을 또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장원시장 그것도 선거 앞두고 수사해서 결국 그 조진래 후보인가요? 그분도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K 지역을 내 지역으로 만들려는 그런 무리한 욕심이 저런 식의 정치 공작까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될 일입니다. 당연하죠. 아. 근데 예. 완전 입 다 봉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불이 커가지고 아궁이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기장판에 지금 불 났거든요. 예. 그래서 동네 불이 돼가지고 커져서 지금 광화문까지 와 있어요. 그 빨리 막아야지. 안 되면은 금방 인왕산에 붙으면 인왕산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추미애 보내가지고 네. 윤석열 쳐보려고 그런 거? 목을 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그러면은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광화문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담을 훌쩍 넘을 텐데요. 그렇죠. 불길이. 그렇죠. 또 뭐 지난주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신임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좀 화해 제스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네. 설마 네. 좀 톤은 낮추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니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압수수색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아니, 해야죠. 지금 모든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보면은 어떻게 안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경찰, 네. 송철호 이 합작품이라는 게 다 네. 드러났고 친문 게이트라고 봐야죠. 그렇죠. 친문 게이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친문이 이제 네. 다 총괄 기획을 했겠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거하고 또 고인에 관련된 그 백수사관 휴대폰. 저는 이거가 두 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수사의 아킬레스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청와대라는 게 그래도 국민들로부터도 가장 신뢰를 네.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정이 제대로 네, 네. 움직여지는 것이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권민정 대변인 얘기는 아까 뭐 윤 대표님도 일부 말했지만 정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뭐 고민정만 한 게 아니에요. 노영민, 백원호, 노영민 국회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 있는 거 단순히 이첩했다는 거고 백원호는 네. 나 그거 하도 많이 넘기다 보니까 뭔지도 몰라 그런 얘기. 완전히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예. 노영민 노자가 노가리 노자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고래 때문에 수사관을 보내서 했다는 게 그러니. 그걸 믿으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또- 청와대가 그렇게 자상한가요? 음. 예, 고래고기 때문에 그렇게 청와대 수사관을 특파를 해요? 그게 믿어지나요? 저는 아무래도 안 믿어지던데요. 그거는요,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검경이 싸웠잖아요. 물론 뭐 거기서 울산에서 검찰이 그 지역업자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뭐 좀 고래고기도 좀 환부해주고 그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청와대가 가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고래고기도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울산시장 선거 수사 어떻게 돼? 그거 독려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나 봐도 뭐 다 뻔한 보이는 거죠. 얘기죠. 네, 삼척동에도 알만한 일. 그렇죠. 더군다나 그 문건도 어제 고민정 대변인 얘기는 그냥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 작은 편집을 했고 새로 추가된 것은 없다. 말하자면 거기다 살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송병기 이 얘기에 따르면 이잡시 털어서 만든 문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흘러다니는 얘기 거기다 살을 엄청나게 붙여버렸다는 거죠. 그건 누가 붙였겠어요? 뭐 청와대에서 붙인 거죠. 경찰들이 그렇죠. 정보를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행정관이 문모 행정관이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문서 전에 나올 때도 무슨 프로 냄새가 난다고 전에 울산지검장인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 행정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선출직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가 없죠.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시는데 불법이죠. 불법인데 월권이죠. 예, 총체적으로 저는 위법, 불법을 청와대가 나서서 선거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하면은 저 4.19 때 촉발한 게 3.15 부정선거였거든요. 예. 이것도 부정선거잖아요. 예. 민주주의에서 제일 나쁜 게 이게 부정선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부정선거를 위한 하명 수사라는 것이 그렇죠. 어제 예. 발표로 보면 자기들은 해명하고 이걸로 딱 덮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 아까 말한 대로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고민정을 받으니 이걸로 통치주다 했는데 그게 통치인 게 아니라 저희들 거짓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밝힌 거예요. 말이 하나하나가 다 틀리잖아요. 예? 아니 청와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급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급하니까. 그렇죠. 예. 급할 때 진실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진실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그러고 국민을 저 무시해서 저래요.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저런 발표를 할 수가 없죠. 닉슨도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게 아니라 거짓말해갖고 물러난 그렇죠. 겁니다. 덮으려다가. 워터게이트라는 것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다 뭐 이 아들 뭐 하나고 토통좀 뭐 하려는 것이고 그거 그대로 밝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덮으려고 별의별 수를 쓰다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그렇죠.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 보십시오. 뭐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신문이라는 뭐 한겨레 경향 송병기 이것도 경향신문에서 아마 맨 먼저 썼더라고요. 어젯밤에. 예. 나 청와대 발표하자마자 경향신문에 썼어요. 야 이거 왼쪽 신문에서 이렇게 빨리 썼나 해서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송병기가 제보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직자가 그때 송병기는 캠프에 있는 민간인이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때 수사에 네.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했잖아요. 송병기, 황운하도 그렇고. 네. 그렇죠. 또 좀 다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남 쪽에 이용표 당시 경남청장 네. 또 그것도 부산청장 걸쳐서 그렇죠. 서울청장이 지금 딱 와갖고 다음 경찰청장은 내 자리하고 지금 이렇게 딱 발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경찰들이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울산 그 경찰 시장 그 수사한 그 수사팀장이 네. 그 535번을 법자 고발한 사람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535번이면은 저는 결혼한 지 거의 30년 됐는데 집사람하고 통화 다 한 게 535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황운하는 알릴레오에 가가지고 얘기한 것 보니까 자기가 울산에 내려가면서 정의의 신이 너는 울산 가서 토착 비리를 척결하라 이런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내려갔다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김모 씨하고 그 자기가 수사팀장으로 탁 임명한 그 사람하고는 아주 짝짝꿍이 돼갖고 지역에서 유명한 토착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도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임명해놓고 황운하 그 충남청장도 그런 의미에서 빨리 저 검찰하고 판사에 이어서 교도관하고 충분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출마한다는데 출마가 되겠습니까? 그 대전에 출마하려고 저 고등학교 대전 서대전 고등학교 나왔어요. 동창들하고 이렇게 쭉 모여서 했는데 동창들이 아무도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저희 때는 그 학교는 없었죠. 아 그런가요? 네, 난 대전 저보다 훨씬 밑에입니다. 지금 거기는 62년생. 그 시기인가? 예. 저 뭐라고 합니까? 추첨만 되죠. 예. 나는 뭐 대전고등학교에서 또 지난번에도 고향 사람을 이상한 분 뭐 준 적이 있더니 또 그러나 했더니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로 보면은 백원우 선에서는 끝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원우 선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믿죠. 1차 뚝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는 가급적이면 송병기 선에서 방패막을 치고 1차 저지선 그 다음에 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백원우 정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겠죠. 근데 검찰은 그렇게 되면은 수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까요? 저는 결국은 뭐
문 대통령으로 향하지 않겠어요? 백원호가 조국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백원호가 지금 조국을 지시했잖아요. 예, 지금 감찰 무마도 거의 백원호가 주도했잖아요. 그게 청와대 언더가 백원우라니까요. 그렇죠. 운동권 언더듯이.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내놓은 예. 얼굴 마담이 조국이고. 백원호한테 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예?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도망가는 해명하지 말고 피하는 해명 하나하나 자꾸 거짓말하면서 자꾸 들키는 해명 이러면 국민은 화를 돋구거든요. 좀 선제적인 해명을 좀 해라. 선제적인 거 미리 털고 가라. 이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미리 털고 가는 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 있냐면은 요즘 이혼 소송 왜 한참 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네. 오늘 1조 4천억 내놓으라고 부인이 또 소송했잖아요. 참. 근데 2015년 말에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몇 달 안 됐었어요. 특사로 예. 나와서 나오자마자 나는 내연의 관계가 있고 혼외자가 있다고 그때 발표를 해서 다들 깜짝 놀랐죠. 전 방송 신문이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예. 저 뻔뻔한 총수 뭐 해가지고 많이 예. 떠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한 달을 시끄럽다가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어요. 맞아요. 지금은 뭐 당연한 걸로. 지금은 아니 뭐 개인의 네. 자유지. 그건 뭐 불륜이고 뭐 좋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 삶을 인정해 주자. 저기도 네. 애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SK 그룹이 저 사이비 언론사 이런 데 돈을 많이 뜯겠습니다. 그 돈이 필요하면은 니네 회장 불륜녀 보고할 거야. 그리고 사진 찍어 와서 이거 나 맞아. 뭐 이렇게 해서 돈 뜯겠거든요. 그랬군요. 미리 회장이 터뜨려서 그때는 홍보실장부터 비서실장 아무도 모르는데 회장이 느닷없이 세계일보에다 편지 써서 터뜨린 거예요. 그렇게 터뜨리고 나니까 이제 편해진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요거 더 먹고. 맞아요. 예. 그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좀 배우라 이거예요. 경찰용으로 자공이라고 하지 않죠. 예. 자배. 예. 스스로 딱 예. 까 발리는 거예요. 나 어느 정도 알았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 그러면 누가 여러분 물을 거예요? 저한테 돌로 쳐십시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진짜 저는- 돌로 칠까요? 오히려 예. 국민들은 박수 칠 건데요. 예. 역시 정직한 대통령 그렇죠. 맞다. 그래, 당신 잘못한 거는 많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국민들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나는 몰랐니, 뭐, 캠핑장에서 만나니, 캠핑장이 아니라 캠프장이죠. 선거 캠프장에서 만난, 하나하나 왜 그런 거짓말 을 하냔 말이죠. 캠프를 캠핑으로 잘못. 그렇죠. 그 영어를 오타가 있었는가 봐요. 예.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고민정 대변인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정 대변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알아야 뭐 아나운서가 되지 말고 앵커가 돼야죠. 아나운서는 이제 주는 거 주로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앵커는 전체 뉴스를 갖고 그 닷을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왜 이래? 이거 확인해 봤어? 이거를 비서실장 대통령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워가지고 제대로 된 걸 보고를 해야죠. 발표를 국민들한테.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걸 발표하고 있어요. 저런 딱한 대변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고민정 입장도 이해가 가요. 왜? 진짜 비밀은 얘기 안 해주거든요. 예. 실세들이 자기네들이 꽁꽁 끌어안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고민정 대변인이 국민 앞에 서려면은 그런 거를 알아내지 않으면 아예 기자회견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런데 예. 그럼 거짓말 대변인이 예. 총선에 출마한다고 네. 막 계속 나오네요. 후임자까지 지금 물색 중이래요. 네, 뭐.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니까 뭘로 알려줘? 뭐. 아 정직한 대변인으로 알려줘야지. 전에 전임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 대변인이었고 네. 이번에는 거짓말 대변인인데 자기가 분당인가 어딘가 나온다고 네, 좀 네. 그러고 있네요. 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출마는 자유지만 우선 하는 일, 국가에서 맡겨진 일부터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국민을 나치판 삼아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과연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전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현 울산경제부시장 송병기 두 경제부시장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